우크라이나의 전면 공세가 파죽지세 형국을 보이면서 러시아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과감한 공격들이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떨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공포 주입 작전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을 날리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최소 3가지 종류의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영토로 날아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반격을 강화한 가운데 러시아 여론을 흔들기 위한 드론 공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의 비행 화면, 땅에서 발견된 드론 원형과 파편,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 타격에 투입된 드론은 보버, 그리고 UJ-22 에어본, 미확인 드론 등 3가지 모델로 드러났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UJ-22 에어본은 우크라이나 업체인 우크르제트가 제작한 무인기인데요. 6시간 동안 약 805km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들어서 러시아를 겨냥한 장거리 드론들의 공격이 부쩍 늘었다 그러면서 올해 5월에서 7월 러시아 본토에 날아온 자폭용 드론의 수는 작년 전체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일 러시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크렘린궁 상공에서 무인기가 폭발한 사건 이후에 8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만 7차례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모두 차단했으며 이런 드론 공격으로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로 인한 러시아인들의 전쟁 공포심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최근 요즘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곳곳에는 항상 뭔가 날아다니는 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젠 전쟁이 이를 걱정하지 않는 이들에게조차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그저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해왔던 러시아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1일 연설에서 전쟁은 러시아의 영토, 상징적 중심지, 군 기지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의 안드리 유소우 대변인도 뉴욕타임스에 이런 것, 그러니까 드론 공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점령군이 즉각 철수하고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태도는 과거하고는 매우 다르게 대담해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 드론 공격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공격이라고 시인하고 더 많은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를 향한 드론 공격은 크렘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려는 키우의 결정적인 카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직접 공격을 당함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배치에 혼선을 줄 수도 있고, 또한 크렘린궁 내의 엘리트들에게도 푸틴의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유럽 주둔 미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벤 호지스 예비역 중장도 이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습은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지역 영토 회복을 위한 반격의 성격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8월 1일 새벽에도 2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를 추가로 공격했다라고 이날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7월 30일에 이은 공격으로 이틀 만에 또다시 모스크바를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은 모스크바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31일 러시아 브리안스크의 투릅체스크 지역 경찰서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투릅체스크는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주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이 공격은 전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에 이은 것입니다. 이런 공격 추세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접경 지역 공격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 후방 기지가 위치해 있는 러시아 본토 군사 기지들에 대한 공격 빈도나 강도도 더 강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매섭게 파고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본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아주 강력해지고 또 대담해졌습니다. BBC는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사람들은 우리를 바흐무트의 유령들이라고 부른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바흐무트 탈환을 시도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 저격팀 활동을 소개를 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약 20명으로 구성된 이 저격팀은 지난 6개월간 바흐무트 일대에서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야간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령이라는 명칭은 저격팀 지휘관의 호출부, 그러니까 콜사인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바흐무트 일대에서 야간 작전을 수행하면서 높은 성공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저격팀이 사살한 러시아군은 524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76명은 저격팀 지휘관 혼자 담당을 했습니다. 저격팀 지휘관은 우리가 일대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바흐무트의 유령들로 불리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콜사인이 쿠지아인 티모는 이날 다시 돌아와서 모두가 살아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임무의 목표는 전선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던 러시아 기관총 사수였고 단 한 발로 적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저격팀의 역할로 러시아군은 한마디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저격팀의 한 일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러시아군을 사냥하는 것은 적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 지역에서도 병력과 장비를 증강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7월 30일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남부 자포리자주 노베와 하르코베 동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대전차 방어선 돌파를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키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가을 이후에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루안스크 같은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약 900km에 걸쳐서 폭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방어선을 쌓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어망이 용의 이빨로 불리는 뾰족한 이 피라미드 모양의 콘크리트 장애물 수백 수천 개하고 깊이 4m 또 폭 6m에 달하는 대전차 도랑, 그리고 철조망인데요. 이 우크라이나군이 드디어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면서 러시아 방어선 무력화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리아르 국방부 차관은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초에 러시아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 이후에 현지 남쪽에서 204.7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과 관련해서 반격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밝은 희망이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